가상머신 환경 제공 위해서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랑 관련 없고요. 그냥 환경 제공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이제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는 한번 직접 따라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를 한번 좀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링크를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슨 사용자 등록 요청 페이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가상머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SSH 키를 받아가지고 리눅스 계정을 하나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그거를 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자명에다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뭐 아이디 그냥 테스트 유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메일도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팀도 아무거나 사실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요게 좀 중요한데요. 아마 대부분 다 윈도우 쓰실 것 같아서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SSH 키 만들기 가이드라고 하는 요게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윈도우에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 키를 생성을 한번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원래 이 키를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기존에 이제 퍼블릭 키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 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처음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윈도우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윈도우 화면이 잘 나가고 있죠. 네. 윈도우에서 cmd를 하나 열고 여기에서 아까 그 명령어 요거, 근데 여기에 이제 대문자 C는 사실 일종의 커멘트를 다는 거라서 안 적어 주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의 유저 밑에, 저는 이게 윈도우 사용자 이름이 욘두라서 욘두 밑에 .ssh 아래에 id _ed 2519라고 하는 이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쓸 거냐 파일 네임을, 그래서 그대로 쓸 거면 그냥 엔터. 비밀번호 이거 넣으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또 엔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dir.ssh 이렇게 가보면은 네, 여기에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퍼블릭 키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퍼블릭 키 이쪽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ID 같은 거 저희 뭐 VS 코드가 됐든 뭐 클로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 여기 .pub이라고 되어 있는 요 키에 요 값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예,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명,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소속팀, 공개키, 그 다음에 로봇이 아닙니다, 등록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요거 일단 사용 승인을 내려드려야 되거든요. 요거 저는 다른 SSH에서 요거 지금 요게 요청 주신 거 맞죠? 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실 수 있냐면 터미널에 가셔가지고 SSH에 -p에 50022 -i에 이제 요 그 윈도우에서는 아마 C 이거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사용자 아이디 적으셨던 거 있죠. 저는 요거겠습니다. 요거에 베스천.asphere.dev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아마 SSH가 하나 접속이 되실, 여기까지 한번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요 키를 저희가 그 .ssh 아래 컴피그 파일로 요런 거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되게 좀 유용하거든요. 요거 등록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실제 넣어야 되는 값들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50022가 될 거고요. 저희는 유저 아이디는 직접 등록하신 거,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요거는 아까 그 URL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혹시 잘 되시나요? 원래 이제 웹으로 만들면 좋은데 CLI 환경에서 그냥 VM 만드는 명령어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되셨으면 명령어를 create VM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VM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니푸베, 그 다음에 OS는 1번 우분투를 좀 선택을 할 겁니다. 스펙은 저희가 3번 미디움 사이즈로 한번 해보죠. 미디움 한번. 그 다음에 생성할 VM은 실제 한 대만 생성해도 돼서 한 대만 이렇게. 그러면 진짜 생성할 거냐? 예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요거 한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안 되거나 뭐 지금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요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세팅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VM이 만들어졌고 여기 IP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IP고요. 명령어로 list vms 이렇게 해보시면은 전 지금 다른 거 몇 개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방금 만들어진 미니쿠베가 이제 IP랑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IP가 사설 IP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SSH 해가지고 이 사설 IP로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접근이 안 될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컴피그 파일 안에 점프 호스트 요거를 좀 써주셔야 돼요. 호스트라고 하고 여기에 10.254. 하고 별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좀 띄워서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좀 해가지고 이 컴피그 파일 안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프 호스트에 여기에 이제 베스천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베스천이 뭔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호스트를 베스천, 호스트 네임은 어드레스가 아니라 URL. 요게 이제 요거였죠. 저희 bastion.basephere.dev.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가입하셨을 때 했던 거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포트는 5022,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뭐 써주시면 좋고요. 그 키 중에 공개 키를 보냈죠. 그거에 쌍이 되는 개인 키가 뭔지 여기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점퍼브 붙은 거 말고 아닌 걸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은 이 베스천이라고 하는 호스트가 정의가 되고요. 그 베스천을 점프 호스트로 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컴피그에 쭉 써놨어요. 이게 제가 뭐 다른 거 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설정이 좀 많은데 점프 호스트에 요거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겠다. 사용자 이름은 이거고 키는 요거를 써서 요거만 설정을 해두시면은 터미널을 열고요. SSH에 10.254.0.69 이렇게 해주시면은 yes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뭘 하려냐고 하면은 미니쿠베라고 하는 거를 설치할 VM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윈도우 환경에서 해도 되고요.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리눅스 환경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리눅스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레포를 갖다가 클론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상머신 저희 미니쿠베라고 이름 되어 있는 가상머신에 들어와서 해주시면은 받아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네, k8s 다시 뭐 6주 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주차. 그럼 여기에 이제 리드미도 있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있는데 리드미는 보시면은 이제 1주차 뭐 한다. 요거 아까 보셨던 요 내용이고 한 땀 한 땀 명령어를 쳐가지고 하는 거를 여기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를 할 건 아니에요. 여기 쉘 하나 돌릴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뭘 하는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쿠베는 기본적으로 2코어 4기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코어 16기가짜리 VM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OS는 우분투의 롱텀 서포트 버전 제일 그 최신 버전인 24.04를 사용을 한 거고 디스크는 20기가 이상만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100기가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M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커를 사용해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로 띄워볼 겁니다. 좀 되게 구조가 요거 이상한데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모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도커 패키지가 있었으면 이제 요걸 날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새로 생긴 가상 머신이니까 도커 이런 거 깔려 있지 않죠. 도커 공식 저장소 추가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직접 설치를 할 겁니다. 도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들을 날리고 나면은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해주면 이런 명령어를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아웃을 안 하고 하면은 뭐 퍼미션 디나이드 뭐 이런 게 뜨거든요. 그 도커 소켓 파일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수두 권한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 사용자 권한 조정을 좀 위해서 해주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재접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도커런 헬로 월드 이런 거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니쿠베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고 미니쿠베 이제 버전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kubectl이라고 하는 바이너리를 또 설치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다가 명령어를 날리기 위한 명령어를 설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실습을 할 때 무조건 이 kubectl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kubectl 버전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미니쿠베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도커가 이제 미니쿠베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날린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미니쿠베가 이제 쭉 해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대략 이런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클러스터 확인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본 명령어들을 한번 익혀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한 땀 한 땀 해보셔도 좋은데 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쉘을 한번 돌보는 걸로 하죠. 스크립트에 가보시면은 처음에 01 install docker.shel이 있습니다. 그래서 cat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그 명령어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근데 여기 사용법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복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쉘이 쫙 실행이 되면서 도커가 설치가 될 거. 도커 설치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도커 ps 뭐 이런 명령어를 해보면은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요 명령을 치면은 뭐 프롬프트 이상하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도커 ps가 될 건데 다시 이렇게 하면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도커 명령어, 뭐 도커 버전 뭐 이런 명령어들이 먹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 조금만 볼게요. 도커 버전 이렇게 쳐보면 도커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컨테이너 D 이게 이제 뭐냐면 도커 진영에서 그 OCI를 만족하는 그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이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커도 내부적으로는 이 컨테이너 D를 돌리고 컨테이너 D는 또 내부적으로 런 C를 돌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는 그냥 명령어 같은 거 이제 수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사이클 관리해주는 이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도커 설치는 완료가 우리가 됐고요. 여기 다시 여기 와서 요거 2번 쉘을 또 보시면은 명령어 이렇게 치면 된다고 나와 있고 이제 미니쿠베를 설치를 할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하면 미니쿠베 설치를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니쿠베 그 명령어를 설치를 한 거고 아직 미니쿠베를 구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요 명령어를 붙여넣기를 해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미니쿠베를 얘가 설치를 할 거면 네, 미니쿠베 버전이 1.8? 제가 주말이 아니라 그제 했을 때 1.37이었던 것 같은데 4시간 전에 업데이트 됐네요. 네. 1.38이라. 여기 보시면은 네, 이 CPU에 4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죠. 이것도 스펙을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미니쿠베도.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으로 좀 1.35 버전, 1.34였던 것 같은데 그 전 버전. 하여튼 쿠버네티스 1.35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나 보네요. 그럼 여기에서 도커 ps 한번 쳐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컨테이너가 하나 떠 있고 얘가 이제 미니쿠베라고 하는 컨테이너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띄워졌고요. 미니쿠베 스테이터스 요 명령을 치면은 미니쿠베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타입은 뭐 컨트롤 플레인이고 호스트는 지금 러닝 상태고 쿠블렛도 러닝이고 API 서버도 러닝이고 쿠브 컨피그도 컨피규어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파일이 생겼네요. 요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그 숨긴 디렉토리로 해서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생깁니다. 요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입장 티켓 API 서버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키값하고 이런 것들을 얘가 들고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API 서버에다가 나 신분증이 이런데 뭐 명령어 뭐를 쓸 거야, 뭘 조회해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고 하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첫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명령어를 요 명령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쿠버네티스 API에다가 명령어 날리는 거는 기본이 kubectl 일단 요걸 기본으로 합니다. kubectl get 뭐 정보 가져온다. 요게 이제 API 저희 웹 보시면 뭐 REST API 뭐 get, delet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은 쿠버네티스 노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줍니다. 이름은 미니쿠베라는 이름의 노드고 근데 요게 저희가 이 호스트 이름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미니쿠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컨테이너가 떠 있고 얘가 실제 가상 머신인 것처럼
그냥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레디 상태고요. 롤은 컨트롤 플레인 롤이네요. 아까 저희 컨트롤 플레인에 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생성된 지 이제 3분 20초 정도 지났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1.35입니다. 지금 실제로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이 1.35. 얼마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신 버전에 거의 근접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ubectl 클러스터 -info라고 하는 이 명령을 쳐보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에 다시 덤프라고 하는 애를 딱 붙이면 이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아주 상세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쫙 뽑아줍니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처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뭐 별거 없죠. 그냥 미니쿠베 스타트 뭐 이 명령어 하나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미니쿠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나왔냐면 개발자분들이 로컬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막 구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가볍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띄워주는 역할로 이제 개발된 거고, 실제 여기에다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테스트하거나 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명령어 중에 kubectl get 아까 노드즈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에 -o wide 이렇게 쳐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kubectl get node 그냥 이렇게 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5에 wide 이렇게 해주시면은 internal IP가 뭔지, external IP가 뭔지, OS는 뭐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커널 버전은 뭔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ubectl 디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좀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kubectl 디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그 뭐를 디스크라이브 할 거냐 노드 그 다음에 미니쿠베 노드 이름을 써주시면은 실제 이 미니쿠베 노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왔었죠. -5 ям을 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파드가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et nodes 하고 -5에 ям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야물 파일로 표현된 이 노드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직 제가 파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kubectl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임스페이스에는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드라고 하는 리소스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네임스페이스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은 그냥 맛보기만 하는 겁니다. kubectl get 파드하고 다시 all namespaces 이렇게 해보시면은 모든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를 검색해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임스페이스가 쿠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코어 DNS에 뭐 이름 이상하게 붙은 애도 하나 떠 있고, etcd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etcd라고 하는 애도 뭔가 하나 떠 있고, 쿠브 API 서버라고 하는 애도 떠 있네요. 그 다음에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 우리 아까 봤었습니다. 쿠브 프록시 요것도 다 이야기했었죠. 쿠브 스케줄러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스토리지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뭐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볼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서버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얘네도 다 컨테이너거든요. 내부적으로 컨테이너가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아마 여기서 안 보이죠. 여기서 안 보이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쿠버네티스 안에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구조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개념 정도만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드도 조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5에 와이드 붙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 그랬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안 해서 또 그냥 기본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검색을 하는데 거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ubectl get 파드에 이렇게, 근데 요거 쓰기 좀 귀찮잖아요. 요거를 짧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예 마이너스 다시 A인데 이때 대문자 예 전체 파드들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P 같은 것도 나오고요. 어떤 노드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노미네이티드 뭐 이런 것들 뭐 상태 레디 뭐 상태 리스타트 몇 번 됐는지 뭐 이런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야물 형식으로 출력하는 거 요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나오겠죠. 왜냐면 네임스페이스 디폴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가 쫙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 파드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보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파드 이름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 API 서버 요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n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쿠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 쿠브 API 서버 다시 미니쿠베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5 야물 이렇게 보시면은 야물 파일 형식으로 상세한 스펙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쭉 보실 수 이미지라고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는 뭐를 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거 상태가 뭐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그냥 익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describe라고 해서 노드 미니쿠베 이거 아까 봤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요놈 이 미니쿠베라고 하는 요 파드의 상세 정보도 describe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드는 어디에 있고 포트는 뭐 어떻게 하고 안에 뭐 커맨드는 뭐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로그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API 서버의 로그를 한번 볼까요? 근데 로그는 아마 요 파드 명령어 안 써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로그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 파드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 안에서 로그가 어떻게 찍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파드라고 하는 건 안 적어줘도 됩니다. 오히려 파드라고 적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서버 안에 남겨지고 있는 로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다루다 보면은 이 파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파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거 들어가서 명령어로 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로그 수집 시스템 이런 걸 붙여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근데 뭐 급하게 봐야 된다거나 혹은 뭐 콘솔이 좀 더 편한 뭐 저는 사실 콘솔이 좀 더 편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서 직접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명령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다가 다시 F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로그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는 거는 그냥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나가지고요. 특정 컨테이너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약간 미리 말씀드리자면 파드는 사실 내부의 컨테이너를 하나만 띄울 수도 있고 2개 띄울 수도 있고 3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메인 컨테이너 하나와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하는 사이드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정도 띄우는데 로그를 볼 때 2개의 컨테이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kubectl 로그 한 다음에 파드 이름을 적어주고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특정 네임스페이스는 다시 n에 이렇게 해서 네임스페이스 이름도 적어주고 다시 c에 이제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줍니다. 근데 컨테이너 이름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kubectl get 컨테이너 뭐 이러면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아느냐? 쿠브 시스템에 여기 저희 API 서버를 디스크라이브 해보시면은 여기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 아래에 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실제로 컨테이너가 2개 이상이면은 이 컨테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2개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지금 저희가 띄워놓은 데는 2개 이상 되는 게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요 이름을 이렇게 요거 하고 아마 하나 더 만약에 있으면은 밑에 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원하는 컨테이너의 로그도 직접적으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컨테이너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kubectl run nginx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자 kubectl 그 다음에 run은 이제 파드를 실행하라라는 거를 짧게 줄인 명령어고요. 여기에 이제 nginx라고 하는 건 그 파드의 이름이 될 겁니다. nginx. 그 다음에 해당 파드에 실제로 돌아가야 될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을 nginx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도커 허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허브에 엔진엑스라고 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따로 버전을 안 붙였기 때문에 엔진엑스의 레이티스트 버전, 가장 마지막에 나온 버전이 이제 딸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엔진엑스 파드를 띄운 거. kubectl get 파드 해보시면은 아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뭐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름은 엔진엑스라고 하는 애고 아직 레디가 아닌 것 같네요. 스테이터스가 컨테이너 크리에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다시 조회해 보니까 네, 드디어 러닝 상태로 이렇게 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통해서도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실운영 환경에서는 이럴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실습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Pad 이것도 명령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be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 엔진엑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쪽에서 그래서 공식 이미지를 아마 가지고 이벤트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이제 미니쿠베라고 하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컨테이너가 미니쿠베라고 하는 노드에 어사인 되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successfully pulled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가져오는데 한 12초 정도 걸렸다네요. 그리고 사이즈 요 정도 됐다. 그럼 실제로 요게 노드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요. 컨테이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from 주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디폴트 스케줄러 해서 스케줄러가 먼저 어디에 배치할지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다 쿠블렛이 작업합니다. 이미지 없네? 땡겨와. 그래서 얼마 걸렸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시작해. 만들어. 그 다음에 시작됐다. 네,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로그가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엔진엑스를 만약에 로컬에서 띄워보셨으면 엔진엑스에서 많이 보는 기본 로그랑 똑같습니다. 프로세스가 뜨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 감싸져서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ubectl exec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요 명령어에다가 -it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은 내부로 들어가서 터미널 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요거는 이제 파드 이름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파드 이름에다가 이제 써주시고 다시에 빈 배쉬 해보시면은 이게 컨테이너 이미지마다 배쉬가 있으면 이렇게 명령어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배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빈 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는 두 개 다 있어서 이게 가능하고 배쉬로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엔진엑스 컨테이너 안에 저희가 SSH로 그 가상머신에 접속했듯이 컨테이너 안에도 이렇게 쉘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VM과 컨테이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여기 VM 개념으로 이 엔진엑스가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엔진엑스 파드가 제공하는 그냥 쉘에만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이런 명령어가 없는 게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url 명령어도 curl은 되는 것 같네요. curl 구글 뭐 이러면은 네, 이게 HTTP 요청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명령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만든 사람이 이제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이런 식을 킹도 아마 없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직접 명령어를 볼 수가 이걸 이제 쓰는 이유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서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실제 이 컨테이너 안에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가 잘 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버전을 볼 수 엔진엑스 1.29.4네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해보고 그러면 kubectl getPad에 -y 이렇게 한번 좀 쳐서 우리가 지금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여기 IP 이런 걸 볼 수가. 근데 요 IP는 뭐냐면 내부 IP예요.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쓰는 IP라서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죠. 역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컬을 날려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를 볼 수. 미니쿠베가 조금 특성상 이런 게 있고 저희가 나중에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그 가상머신으로 만들면 요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들어가서 로컬호스트를 컬을 한번 해보네요. url 로컬 해보시면은 저희 왜 엔진엑스 기본적으로 왜 그 설치했을 때 나오는 웰컴 투 엔진엑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 명령어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얘를 지우는 것도 간단합니다. kubectl delete
파드 뭐를 지울지, 어떤 리소스를 지울지, 그 다음에 엔진X. 그래서 엔진X라는 이름을 가진 파드를 지우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엔진X 1이라고 하는 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get 파드 해보면 여전히 살아있는데 kubectl delete 파드 엔진X 이렇게 해보시면은 파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를 내린 거고 리눅스 입장에서는 프로세스를 하나 종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et 파드 해보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용한 명령어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헬프 명령어 많이 씁니다. 저도 kubectl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명령어들이. 그럼 이걸 이제 보기도 하고. 요건 뭐 리눅스 사용하시면 기본이셔서 API 리소스 목록 보는 거. 요것도 간혹 씁니다. 우리가 kubectl 명령어로 조회를 하거나 할 때 쓰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API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드민 권한에서는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요것도 좀 중요한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1시간 내에 이벤트들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특정 네임스페이스 네. 여기 지금 쿠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는 뭐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kubectl get 이벤트 하면은 기본 그 네임스페이스인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마다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컨텍스트인데 요게 아까 제가 쿠브 컴피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데 kubectl 컴피그 현재 컨텍스트가 뭐냐 kubectl 컴피그 get 컨텍스트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클러스터를 사실 여러 개 운영할 때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많이 쓰지는 않을 명령어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미니쿠베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미니쿠베도 어쨌든 간에 얘가 도커 위에 컨테이너로 떠 있기 때문에 뭐 도커 스탑을 쓸 수도 있고 미니쿠베 스탑을 써서 미니쿠베를 중지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시킬 수도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고 상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니쿠베 같은 경우는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쉽게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미니쿠베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대시보드 관련된 컨테이너 이미지 막 다운받고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릭 서버라고 하는 걸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띄워주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로 가보면 이제 대시보드가 뜨는데 근데 여기 127.0.0.1 요거 로컬 호스트잖아요. 요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여기 사용자 등록 요청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VM 포트 포워딩 하는 게 있어요. 이 구조가 로컬 지금 여러분 실습하고 있는 PC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베스천이라고 하는 거를 점프 호스트로 타고 들어가서 그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한 VM에 지금 접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밖으로 포트 포워딩으로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가지고 좀 끄집어낼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8080 내 로컬의 8080에 띄울 거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포트 포워딩 상대방 할 포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니쿠베가 이 포트 46,739 아마 요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로 띄워놨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80 대신에 요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VMIP를 10.254.0. 저는 6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후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먹통이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로컬 호스트에 8080 해보시면은 뭐가 뜨죠? 요게 다가 아니고 요 뒤에 요 주소까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네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UI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로 잡혀 있거든요. 디폴트에는 지금 아까 엔진엑스 한번 배포했었다가 지웠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눌러봐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파드, 잡, 뭐 처음 보는 말도 있습니다. 플로이먼, 인그레스니 뭐니 뭐 없는데 뭐 서비스는 뭐가 하나 있네요. 이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네요. 이거를 이제 모든 네임스페이스 하면 아까 그 대문자 A로 뭔가 검색하듯이 그래서 요게 파드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까 봤던 쿠브 프록시도 보이고요. 스토리지 프로비저너,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 뭐 스케줄러 뭐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못 보던 그 파드가 좀 생긴 것 같네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파일. 지금 이게 여기 웹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버네티스 매트릭 스크래퍼라고 하는 게 또 이 대시보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매트릭 같은 것도 수집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깔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뭐고, 라벨링은 어떻게 돼 있고, 레이블은 뭐고, 어떤 노드에 있고,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아닌 UI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더 상세 정보를 드릴다운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컨테이너, 뭐 커맨드 인자 뭐로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쭉 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대시보드까지 확인을 해봤고, 미니쿠베 SSH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미니쿠베라고 하는 컨테이너이긴 한데 그냥 쿠버네티스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도 kubectl이 여기 명령어가 없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따로 볼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은데, PSAUX에서 PS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쿠 컨트롤러 매니저, 그 다음에 쿠브 스케줄러, 뭐 etcd 뭐 이런 게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뭐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즈라고 하는 요건 여러 개 보입니다. 심, 뭐 런, C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프로세스 레벨에서 이렇게 리눅스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네임스페이스랑 이제 C그룹 그리고 체인지 루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다. OCI, CRI 표준과 컨테이너 D 런C에 대한 뭐 대략적인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실제로 MSA 환경이 되면서 컨테이너를 엄청나게 많이 띄우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걸 일일이 다 사용자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물론 도커가 어느 정도 해주긴 하는데 도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물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도커 스웜이나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그림으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미니쿠베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가상 머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도커를 설치를 하고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미니쿠베를 띄워본 거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kubectl 명령어도 조금 이제 사용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 제가 뭐 파드가 어쩌고 서버가 어쩌고 컨테이너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요거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물 파일로, 오늘은 명령어로 파드를 하나 띄웠다면 야물 파일로 이런 거를 한번 띄워보는 거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배포도 한번 해볼 거고, 롤링 업데이트랑 롤백, 그 다음에 스케일링까지 하는 거, 이런 걸 좀 볼 겁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문서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더 학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으시면 좋을. 쿠콘 이거 어디서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못 가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네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실제 이제 문서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실습들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오늘 할게요.